나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닙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불이 켜집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9세 영자 할머니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고정된 순서가 있습니다. 손녀 도시락 싸기, 빨래 돌리기, 청소하기, 저녁 반찬 준비하기.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일과입니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는 영자 할머니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며느리가 요구한 저염식 반찬, 손녀들이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른 김밥. 하지만 그 정성스러운 손길 뒤에는 30년의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밥 많이 넣어주세요. 중학생 손녀가 밝게 말하며 부엌으로 뛰어옵니다. 영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김밥을 더 넣어주려 하는데 그때 며느리 미정이 나타납니다. 어머님, 아이 비만 때문에 걱정인데 양 조절 좀 해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말없이 김밥 2개를 다시 빼냅니다. 손녀는 실망한 표정을 짓지만 할머니는 다음에 더 맛있는 걸 해줄게 라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도시락을 마저 싸고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서양식 아침을 선호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밥과 국이 그리워도 참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후라이하며 자신은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넘깁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불편하실 텐데. 며느리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사실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드시는 소리, 국물 흘리는 모습, 다른 반찬을 찾는 모든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거슬리는 일입니다. 아들 도훈이가 출근하며 엄마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엄마 오늘 택배 받아주시고 청소업체도 오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며 또 다른 할 일을 남기고 갑니다. 영자 할머니의 진짜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녁 6시 정각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수술 받으셔야겠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영자 할머니는 먼저 집 걱정이 듭니다. 선생님, 입원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집에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다들 바빠서. 아들은 직장 일로 며느리도 일하고. 영자 할머니는 변명처럼 말하며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자 할머니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섭니다. 반찬들을 하나하나 넉넉히 만들어두고 아이들 도시락 재료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수술 후 며칠은 움직이기 힘들 테니까요. 어머님, 내일 수술이시죠? 저희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말하자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바쁘잖아. 택시 타고 가면 돼. 다음날 새벽 영자 할머니는 홀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환자들을 봅니다. 모두 가족들이 함께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는데 영자 할머니만 혼자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실에서도 혼자입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안 오시네요. 라고 묻자 영자 할머니는 바쁜가 봐요 라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에야 아들이 잠깐 나타납니다. 엄마, 수술 잘 되셨죠? 죄송해요. 급한 회의가 있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간병인 쓰시라고 카드 두고 갈게요. 5분 만에 다시 홀로 남겨진 영자 할머니는 옆 병상을 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머니와 자녀들이 교대로 와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여보, 물 좀 줘봐. 아버지, 이거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엄마, 간병인 구할까요? 그 따뜻한 대화 소리가 영자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로 불리며 보살핌을 받는 존재인데 자신은 언제부터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영자 할머니를 맞이한 건 쌓인 빨래와 텅 빈 냉장고였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빨래가 이렇게 쌓였네요. 며느리의 첫마디입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온 시어머니에게 안부 인사 대신 빨래 얘기부터 하는 며느리를 보며 영자 할머니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요즘 요양원도 좋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어머니가 그걸 원하실까? 원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영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돌아서 방으로 들어간 영자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도 묻지 않네. 그저 필요한 일만 시키고 편할 때만 고마워하고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다음 날부터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시락 싸는 일부터 저녁 준비까지 모든 집안일의 90%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들이 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자 할머니의 연금과 적금을 털어서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회의에서는 늘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휴가 계획, 이사 얘기 등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는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결정된 것에 맞춰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보니 더욱 확실해집니다. 영자 할머니가 앉는 자리는 항상 구석진 딱딱한 의자입니다. 푹신한 소파는 젊은 사람들 자리고 텔레비전 리모컨도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 내가 가구구나. 영자 할머니는 쓰게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구석에 치워두는 가구. 그것도 언젠가는 버려야 할 낡은 가구. 그 주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는데 영자 할머니만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행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집에서 푹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영자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불편할까 봐 빼는 것이라는 걸. 할머니도 같이 가요. 어린 손녀가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엄마인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어. 우리끼리 가자. 영자 할머니는 그래,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라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가족여행에서도 제외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오랜만에 친구 윤경자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영자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40년 지기 친구는 영자 할머니의 마음 상태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의 희생, 가족들의 무관심, 요양원 이야기를 엿들은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자야, 나 정말 바보 같았나 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짐이라니. 전화기 너머로 윤경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 우리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싶어서 그냥 참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경자야. 나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 남은 인생이라도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어. 김영자로 살아보고 싶다고. 윤경자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30년 동안 엄마, 어머님, 할머니로만 불렸잖아. 정작 영자씨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 그 대화 후 영자 할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자 할머니 명의로 해놓은 집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영자 할머니 소유였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 살고 있다니. 영자 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자신의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자신의 거실에서 편히 앉을 자리도 없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겠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내 뜻대로 살아보자. 다음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좀 내놓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아파트인데 서울 강남구에 있어요. 전세로 내놓을 건 아니고 매매로요. 아, 네. 그럼 현재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소유주입니다. 부동산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자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동산 직원은 네, 물론입니다. 그럼 언제 한번 나오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죠라고 답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간 영자 할머니는 집값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산 이 집이 지금은 8억이 넘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돈이면 예산의 작은 집 한 채 사고도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영자 할머니는 마음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 있는 친구 윤경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자야, 나 진짜로 서울 떠날 생각이야. 정말이야? 영자야, 정말 괜찮을까? 응, 이제 확신이 서. 너 있는 예산으로 갈게. 시장 가까운데 작은 집 하나 구해서. 그럼 나 완전 좋지. 영자야, 우리 함께 살자. 내가 집도 봐줄게. 두 친구는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소녀들처럼 신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 장터도 구경하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고. 일주일 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도시락은요? 아들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해결해.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영자 할머니의 대답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 하루 이틀 뭐 어때? 가족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기분을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영자 할머니는 예전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도 대충 했고 빨래도 각자 하라고 했습니다. 청소도 오늘은 안 하고 싶네라며 미뤘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요즘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편찮지 않아. 그냥 내 나이에 맞게 살고 싶어서 그래. 내 나이에 맞게요. 응. 69살인데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맞나 싶어서.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일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알아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너희들이 해봤어?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영자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가족들이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거실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다니요? 말 그대로야. 어제 계약 끝났어. 다음 달 말까지 이사 나가야 해. 어머니, 저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의? 언제 한 번이라도 나랑 상의한 적 있어? 아이들 교육, 휴가 계획, 집 리모델링까지 모든 걸 너희끼리 정하고 나한테는 결과만 통보했잖아.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한테 상의를 해? 너희들이 돈 내고 산 집이야.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고? 너희는 살고 나는 일하고 있었지. 30년 동안 무료 가사도우미 노릇을 했던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손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영자 할머니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너희 아빠 장가 보낼 때까지 전세금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계속 도와줬잖아. 이제 너희끼리 살 수 있을 만큼 다 컸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으면 앞으로 고쳐가겠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쳐가겠다고? 30년 동안 말해도 안 바뀌던 게 지금 바뀌겠어? 영자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언제 진짜 아팠는지 알아? 혈압약 먹는 것도 당뇨약 먹는 것도 허리. 수술 받은 것도 너희는 관심 없었잖아. 그저 내가 일 못하면 불편해할 뿐이었어.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진짜 아픈 건지 확인해 본 적 있어. 가족들이 할 말을 찾지 못하자 영자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김영자라는 이름이 있고 69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있어. 그런데 이 집에서 나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었지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어. 엄마, 저희가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 너희끼리 나 없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지.
영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새벽 50 안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 하루도 쉬어본 적 없어. 아프다고 말하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면 우리도 피곤해라고 했어. 어머님, 생활비도 따져보자. 너희가 낸다고? 내 연금, 내 적금 다 털어서 생활비 보탰잖아. 그러면서 어머니 용돈이라며 한 달에 10만 원씩 주더라. 그게 용돈이야, 월급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았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디 가실 건데요? 예산으로 가. 시장 가까운데 작은 집 하나 사서 살 거야. 친구 경자도 있고 공기도 좋고. 혼자서요? 어머님 나이에 혼자 사시겠다고요? 혼자. 나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도 혼자였어. 아픈 날도 혼자, 외로운 날도 혼자, 뭐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했잖아. 예산에 가서도 혼자 사는 거나 여기서 혼자 사는 거나 뭐가 달라.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들만 울면서 할머니 가지 마세요 라고 매달렸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할머니가 해주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날 밤부터 영자 할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을 위한 것들이었고 정작 자신만의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첩, 젊은 시절 입던 한복 한 벌, 남편이 선물해준 목걸이, 그리고 몇 권의 책. 그게 영자 할머니 69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음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지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짐 정리를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너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머님.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내 기분도 있고 내 마음도 있어.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영자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야.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외로워. 여기서 30년 동안 그런 외로움을 느꼈어. 이사 날이 다가오자 아들 도훈이 마지막으로 영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도훈아, 내가 나쁜 아들이라는 건 아니야. 너도 내 나름대로 가족을 책임지려고 노력했잖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 엄마를 도구로? 응. 편리한 도구. 필요할 때 쓰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낡으면 교체하는 그런 도구 말이야.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랬어. 내가 아프면 병원비 걱정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했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보다 그래도 해야지라는 말을 먼저 했잖아.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도훈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자식은 그 희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야. 엄마.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를 끝내고 싶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너도 내 인생을 살자.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이사 당일 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으면 예산으로 놀러와. 시장도 구경하고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단 엄마 아빠랑 함께 와야 해. 왜요? 할머니만 보러 오면 안 돼. 가족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야. 이삿짐차가 출발하자 영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떠나 예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회색빛 도시에서 푸른 자연으로 복잡한 소음에서 조용한 평화로. 예산에 도착한 영자 할머니를 맞이한 건 친구 윤경자와 따뜻한 시골 공기였습니다. 영자야, 드디어 왔구나. 윤경자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경자야, 나 왔어. 정말 왔어. 두 친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69세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영자 할머니에게는 든든한 친구의 존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산 집은 예산 읍내에서 시장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의 마당이 딸린 소담한 집이었지만 영자 할머니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내 집이구나. 영자 할머니는 거실에 서서 감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내 집.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시원한 동치미까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춘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영자 할머니는 혼잣말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해먹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다음날 아침 영자 할머니는 새벽 5시 반이 아닌 7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시간까지 푹 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과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시리얼이 아닌 진짜 한국 사람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 이 맛이야. 이 맛. 영자 할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감탄했습니다. 친구 윤경자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오늘 시장 구경 갈래? 동네 사람들도 소개해 줄게. 좋아. 가자. 예산 장터는 서울의 마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인들은 영자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웃 할머니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김영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영자 씨. 반가워요. 저는 박순자예요.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김영자 씨라고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도 할머니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영자 씨, 여기 무 정말 달아요. 이거 하나 사가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너무 큰 것 같아요. 혼자 사세요? 그럼 우리랑 같이 나눠 먹어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이웃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에 영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여기서는 나이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국수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 씨는 왜 예산으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살았는데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해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는 정말 살기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공기도 좋고. 맞아요. 걸어서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편해요. 영자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윤경자와 함께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영자야, 여기에 상추랑 깻잎 심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심자. 예산에서의 첫날 밤 영자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이제야 김영자로 사는구나. 영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자로. 일주일이 지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 나들이, 오전에는 텃밭 가꾸기, 오후에는 이웃들과 차 마시기, 저녁에는 친구와 함께 드라마 보기.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가까이 가보니 아들 도훈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한 달 만에 만난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주소를 알아내서 왔어요.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산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내주며 앉았습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미정이는 도시락 못 사겠다고 하고 애들은 편의점 음식만 먹고 빨래는 쌓이고. 그래서 엄마가 필요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아, 너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주던 일이 필요한 거잖아.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훈아, 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도시락 싸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말이야. 그럼 엄마는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김영자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를 영자씨라고 불러.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엄마, 그런데 가족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희생하고 너희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말이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30년이 충분한 기회 아니었어? 엄마. 도훈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69년 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거든.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해주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어야 해.
무슨 말씀이신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도시락도 너희가 사고 빨래도 너희가 하고 청소도 너희가 해.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 너희가 진짜로 변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엄마도 외롭지 않으세요?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여기 좋은 이웃들이 있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텃밭도 가꾸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정말이에요? 응.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대전으로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왔어. 69살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어.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피곤해하고 걱정스러워하던 표정 대신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연락은 하실 거죠? 물론이지.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안부 확인하고 걱정해주는 그런 연락은 아닐 거야.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정도로. 손녀들이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할머니만 보러 오면 안 돼. 가족 모두 함께 와야 해. 그리고 하루만. 며칠씩 머물면서 할머니가 뒷바라지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일해주는 건 달라. 함께 시장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하지만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안 할 거야. 영자 할머니의 확고한 태도에 아들은 더 이상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변하도록 노력할게요.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변해. 노력한다는 건 억지로 한다는 뜻이거든. 아들이 돌아간 후 친구 윤경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아들이 왔다며? 어땠어? 많이 힘들어 하더라. 하지만 아직은 내가 해주던 일이 그리워서 온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기다릴 거야. 진짜로 나라는 사람이 그리워서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이제 내 시간이 있어. 급할 게 없어.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나는 김영자야.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김영자라는 한 사람이야. 한 달 후 손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요. 엄마는 맨날 짜증내고 아빠는 맨날 피곤해하고. 할머니 도시락도 그립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도 그리워요. 할머니 다시 와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영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편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에게.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예산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텃밭도 가꾸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고 있어. 너희도 엄마 아빠와 함께 새로운 가족 시간을 만들어봐. 할머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엄마 아빠와 함께 하루 놀러와. 단 할머니가 뭘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만 와야 해.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첫 겨울을 맞았습니다. 시골의 겨울은 서울과는 다른 정취가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혼자서 가족 몫까지 다 담갔었는데 여기서는 여러 명이 함께 즐겁게 김장을 했습니다. 영자씨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정말 좋네요. 고마워요. 30년 동안 매년 담갔거든요. 30년이나. 대단하세요. 이제는 제 입맛에 맞게 담글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조금 더 달고 덜 짠 김치를 담갔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 담갔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으로 담글 수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손녀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연말인데 할머니 없이 어떻게 보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연말 떡국도 없고 할머니가 싸주시던 선물도 없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는 이번에도 답장을 썼습니다. 예쁜 손녀야, 연말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할머니가 뭘 해주는 것보다 너희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해. 엄마와 함께 떡국도 끓여보고 아빠와 함께 선물도 준비해봐. 그런 추억이 더 값질 거야. 새해가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 저희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이들 도시락도 미정이가 싸고.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30년 동안 이런 일을 혼자 다 하셨던 거네요. 이제야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해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기다려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자 예산의 들판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에서 보낸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앞에 또 다른 차가 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가족 모두가 함께 왔습니다. 손녀가 가장 먼저 달려와 영자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영자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산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어머님 드시라고. 고마워. 같이 먹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만든 김밥이에요. 할머니만큼은 안 되지만 열심히 했어요.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김밥을 만들었구나. 영자 할머니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처음 만드는 거라 걱정했는데. 처음 치고는 잘했어. 계속 만들다 보면 더 늘 거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영자 할머니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만 바쁘게 움직이며 식사를 차렸는데 이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시장 구경 갈까요? 손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가자. 가족 모두 함께 예산 장터로 향했습니다. 손녀들은 신기해하며 시장 구경을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영자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엄마가 이렇게 편해 보이시는 모습 처음 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서 그래. 어머님,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너를 탓하는 건 아니야.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잖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고 며느리는 그걸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거지.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면 돼. 해가 지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자 할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며 바쁘게 움직였겠지만 이번에는 현관에서 가볍게 인사만 했습니다. 할머니, 또 언제 와도 돼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언제든 와.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가족 모두 함께 와야 해.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훈아, 같이 산다는 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처럼 서로 다른 곳에 살면서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거든. 가족들이 떠난 후 영자 할머니는 친구 윤경자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야, 오늘 가족들 어땠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특히 며느리가 많이 변했어. 그럼 다시 같이 살 생각 있어?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이게 더 좋아. 가끔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평소에는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 응.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이 정도 거리가 서로에게 딱 좋은 것 같아. 여름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도 본격적으로 가꾸고 독서 모임도 참가하고 가끔은 대전이나 공주로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습니다. 영자씨, 요즘 정말 생기 넘치시네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어떤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라.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으로요? 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자로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말 이해해요. 저도 평생 누구누구 엄마로만 불렸는데 여기 와서는 박순자 씨로 불리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을이 되자 영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승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장이 됐어요. 정말?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셔서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도훈아. 그 말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이 되는 것 같아.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 엄마, 혹시 서울로 다시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모실게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웃었습니다. 도훈아, 나는 모셔지고 싶지 않아. 그냥 존중받고 싶어. 네. 모신다는 건 또 다른 형태의 돌봄이야. 나는 이제 돌봄을 받고 싶지 않아. 그냥 김영자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두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겨울과는 달리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연말이 되자 손녀에게서 직접 만든 카드가 왔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예산으로 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으시니까요. 저희도 이제 할머니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요리도 배우고 아빠가 빨래도 하고 저희가 청소도 해요. 할머니가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하니까 나름 재미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영자 할머니는 카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자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영자 할머니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예산으로 초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훈아, 설날에 너희 가족 모두 예산으로 와라. 정말요? 엄마가 직접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 집에서 설을 보내자. 와, 정말 좋아요. 설날 가족 모두가 예산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떡국 재료를 준비해 왔고 아들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옆에서 조언만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맞아. 잘하고 있어. 차례를 지낸 후 온 가족이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명절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한 명절이었습니다. 할머니, 떡국 맛있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끓인 거야. 할머니는 조언만 해줬어. 정말요? 엄마 대단하다.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나도 처음 시집 와서는 이것보다 못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예산읍내를 산책했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였지만 함께 걷는 길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왜 여기를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도 친절하고 마음이 편해져.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저희는 언제쯤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 네. 물리적으로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함께 사는 거야.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말이야. 아,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야. 매일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어.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혼자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1년 반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고 자신만의 생활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야. 영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김영자야. 70년을 살아온 김영자라는 한 사람이야.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영자 씨 가족들 잘 갔어요. 네, 잘 갔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영자 씨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역시 거리를 두니까 더 좋아진 거네요. 맞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만 힘들어요. 집에 도착한 영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69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영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예산에 온 이후로 매일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다녀갔다.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예전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김영자로 살기 시작한 지 1년 반, 나는 정말 행복하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두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텃밭에 상추와 깻잎을 심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자 씨, 올해는 뭐 할 계획이에요?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예를 배워보려고 해요.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요. 서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배울까요? 좋죠. 같이 배워요. 71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네 노인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나이 들어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강연을 해도 될까요? 영자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자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명 정도의 할머니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69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김영자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가족들이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할머니들이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자 씨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변화를 시도해 볼게요. 영자 씨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두 번째 가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산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영자 할머니는 축하 인사와 함께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입학식에 안 오세요? 사진으로 봤어. 정말 예쁘더라. 조금 더 크면 갈게. 언제쯤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보고 싶을 때 갈게.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이야. 겨울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서전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자서전이요? 친구 윤경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 인생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영자 할머니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글로 옮겨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결혼, 육아, 그리고 예산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새해가 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인연을 돌아봤습니다. 71세가 된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고 의미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대단해. 자서전까지 쓰다니. 친구 윤경자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이 모든 게 69세에 내린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된 거야. 그때 용기 낸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 맞아.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도 서울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거야. 봄이 되자 영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녀가 전국 101장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69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걸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손녀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름이 되자 영자 할머니의 자서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역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고 곧 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작가가 되시다니. 아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도 신기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시니어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3년을 돌아봤습니다. 72세가 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풍성해질 줄 몰랐습니다. 작가도 되고 강연도 하고 젊었을 때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나이 들어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책을 읽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해가 되자 영자 할머니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예산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카페요? 영자 씨가? 친구 윤경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작은 공간이야.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상담도 하고 그런 곳으로.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카페 이름은 영자네 시골 카페로 정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73세가 된 영자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다. 나는 김영자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9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카페를 운영한 지 반년이 지나자 영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어머님, 혹시 서울로 와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달려갔을 영자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정아, 나는 도와주러 가지 않을 거야. 네. 대신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내줄게. 그리고 가끔 가서 손녀들과 시간을 보낼게. 어머님, 그런데. 미정아, 나는 이제 육아를 도와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끔 놀러와서 손자를 예뻐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저희끼리 해볼게요. 겨울이 되자 영자 할머니의 책이 지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지역 신문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영자 씨, 이제 유명인이 되셨네요. 이웃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유명인이라니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 몰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날아왔고 비슷한 상황의 할머니들이 예산까지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축하 인사와 함께 선물을 보냈지만 서울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자 보러 안 오세요? 사진으로 봤어. 정말 예쁘더라. 조금 더 크면 갈게. 언제쯤이요? 너희가 정말 나를 보고 싶을 때 갈게.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이야. 봄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4년을 맞았습니다. 74세가 된 영자 할머니는 이제 예산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고 영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기 위해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읍장님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지 아세요? 영자 씨 덕분에 우리 예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름이 되자 영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영자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해서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방송 촬영이 시작되자 예산읍내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카페에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영자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갑자기 예산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생후 6개월 된 손자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손자 보러 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건강하고. 엄마, 저희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어머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이들도 함께 돌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독립했어요. 이제는 엄마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리워해서 만나러 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년 만에 드디어 가족들이 진정한 독립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짓고 아들이 반찬을 준비하고 손녀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하고 있죠? 손녀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잘하고 있어. 할머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날 밤 아들이 영자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떠나신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저희가 진짜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희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도훈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서 변화하신 덕분에 저희도 변할 수 있었어요. 겨울이 되자 영자 할머니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시니어들이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용기를 얻었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영자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영자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영자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해가 되자 영자 할머니는 75세를 맞았습니다. 예산에서의 5년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자야, 75세 생일 축하해. 이 동네 사람들이 카페에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75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을 줄 몰랐어요. 영자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영자 할머니는 혼자 텃밭을 걸었습니다. 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감사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되고 강연자가 되고 카페를 열고 방송에도 나오고 69세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영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녀가 대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전국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이야기를 써서 냈어요. 나의 할머니 김영자라는 제목으로요. 내 이야기를? 네. 할머니가 69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영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손녀의 글솜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산 지역의 다른 시니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 동호회를 만든 것입니다.
영자씨 좋은 아이디어네요. 나 혼자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봐요. 동호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까지. 시니어들의 숨겨진 재능이 하나 둘씩 발견되었습니다. 76세에 처음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8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영자 할머니는 자신이 시작한 변화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되자 영자 할머니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사회 정책 자문위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책 자문을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실제 경험이 풍부한 분의 조언이 가장 필요해요. 영자 할머니는 서울에 올라가 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전문가들은 모두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니어 정책은 단순히 보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니어들도 능동적인 주체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영자 할머니의 의견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시니어 창업 지원, 평생교육 확대, 세대 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6년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76세가 된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영자 할머니는 특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의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러 다닐 거예요. 전국을? 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의 전국 순회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어디를 가든 영자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77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요. 강연이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봄이 되자 영자 할머니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로요? 정말이에요? 네, 영자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 영화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영자 할머니는 영화 제작의 자문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스크린에 어떻게 그려질지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영자 할머니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7세 나는 지금도 꿈을 꾼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에는 예산에서의 7년간의 경험과 전국 순회 강연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책도 정말 좋네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69세 예산에 왔을 때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 가을이 되자 영자 할머니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관에는 나이 든 관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영자 할머니는 예산에서의 8년을 정리해 봤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찬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영자 할머니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김영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재단이요? 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시니어 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후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뜻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김영자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손녀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게 69세의 용기 내서 예산에 온 것에서 시작됐어. 정말 신기해.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69세에 서울을 떠나 예산에 온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졌고 자신만의 새로운 삶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야. 영자 할머니는 10년 전 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나는 김영자야. 79년을 살아온 김영자라는 한 사람이야. 들판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영자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그리고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9세에 내린 그 용감한 결정이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계속 참고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써온 일기였습니다. 79세. 예산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김영자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김영자라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일기를 마치고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예산의 평화로운 밤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79세의 김영자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재단 운영도 있고 새로운 강연 요청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김영자로서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김영자로서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구가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김영자의 하루가 말입니다. 이것이 김영자 할머니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69세에 시작되어 79세까지 이어진 새로운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닙니다. 나는 김영자입니다. 이것이 김영자 할머니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69세에 시작되어 79세까지 이어진 새로운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입니다.